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동구 안심 출신 안경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이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권영진 시장님,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서 동구 신서 혁신도시를 둘러싼 안심지역의 도시계획, 교통, 교육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대구 동구 안심지역은 대구 시내의 어떤 곳보다 성장 잠재력이 좋고 발전 가능성이 우수하다는 것은 시민이나 전문가 누구나 공감한 것입니다. 지역 북편에는 대구 동부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신서혁신도시와 첨단 의료 복합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연탄공장, 시멘트 공장 등 공해 유발 시설 이전지인 안심 뉴타운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안심지역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동구 안심지역 중앙부에서 각종 공해를 유발시켜 주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던 안심 연료단지가 이전되었습니다. 그 후적지에 들어서는 대규모 주거단지인 안심 뉴타운은 신서혁신도시와 기존 시가지를 연결하여 도시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심지역의 기존 시가지 중앙부에는 시멘트 공장, 레미콘 공장, 자동차 정비 공장 및 염직 공장, 철공 제조업체 등이 대거 들어서 있는 안심공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또 다른 예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1974년 6월 15일 결정되어 일반 공업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안심공업단지는 70년대 대구 도심의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외곽으로 이전한 섬유 공장들이 모여서 형성된 자연 발생형 공업단지입니다. 지난 50년간 안심공업단지의 주변 지역은 신서혁신도시와 첨단 1호 복합단지가 조성되었고 그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지구가 들어섰고 다수의 각종 원룸, 빌라, 상가 등이 지어져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반면 공업단지는 건축물 용도만 섬유 공장에서 레미콘 공장이나 자동차 정비 공장, 철공 제조업체 등으로 전원되었을 뿐입니다. 그나마 발전한 단지 내부의 도로변 외에는 70년대의 좁은 골목길과 폐 공장들, 굴러다니는 쓰레기와 잡초 등으로 낡고 더러운 노후 공장지대에 모습을 하고 있어 주변 지역 주민의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혁신도시나 첨단 의료복합단지에 우리 지역에 살기 위해 오는 공공기관 임직원들과 기업 수출입 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다양한 국내외 바이어들이 주로 이용하는 안심지역 중심부에 낡고 더럽고 소음과 먼지를 유발하는 안심공업단지가 있습니다.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반된 토지 이용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이제라도 안심공업단지 주변의 다양한 여건들을 고려하여
50년 이상이 경과된 안심공업단지의 용도 지역 변경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기존 시가지 발전 및 혁신도시 등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안심공업단지의 발전 방향도 확실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심지역 교통체증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심지역의 중심 도로인 안심로는 영천 방면의 국도 4호선과 연결되어 있고 혁신대로 범안로 율라교가 교차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지난 회기에서 안심지역 교통체증 문제를 지적한 바 있지만 그 문제의 해결책인 율라교 입체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반야울로를 따라 율라시티 프라디움과 안심 뉴타운 등 2,80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올해 6월과 2021년에 각각 입주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이 개설된 도로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반야울로와 안심로의 출퇴근 시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해져 안심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4차 순환도로의 범안로와 연결된 기계통 구간인 율라교 내거리는 자동차 전용 도로의 특성상 10년 전에 고가교 형태로 입체하여 교통을 처리해야 하나 평면 도로로 건설됨에 따라 출퇴근 시간 교차로에 차량이 뒤엉켜 도로가 주차화될 정도로 상습 지정체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안심로를 중심으로 개설되는 도로망을 보면 먼저 율라교 내거리 지하도로 입체화 사업은 완공 시기가 2024년으로 올해 말 제4차 대도시권 혼잡도로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우선 도로로 지정되어야만 사업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공항교에서 안심교를 연결하는 금모강변 도로 사업은 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랑교에서 안심교 구간은 1단계 사업은 그 완공 시기가 2023년이고 공항교에서 화랑교 구간의 2단계 사업은 2025년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심지역 혼잡도로 개선 사업인 율라교 내거리의 지하도로 입체화 사업과 금모강변 도로 사업 건설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기 위해서는 국비 사업으로 우선 선정되어 예산이 적게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안심지역 혼잡 도로 선정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율라시티 프라디움과 안심 뉴타운의 아파트 입주 시기는 각각 올해 6월과 21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라 내거리와 지하도로 입체화 사업과 금호강변 도로의 완공 시기는 각각 2024년과 2025년으로 3년에서 4년의 공백 기간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도로 건설 공백 기간을 없애기 위해 도로 건설 시기를 조정하여 긴급하게 조기 건설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서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6년째 텅텅 빈 대구 신서혁신도시, 정주 여건 부족 심각 등을 지역 언론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빈 상가에는 온통 매매, 임대라고 적힌 현수막이 덩그리 적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A씨의 인터뷰 기사에서도
주거 규모에 비해 상가가 너무 많다. 임대가 안 되니 답답한 건물주들이 직접 장사를 하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신서 혁신도시가 6년째 표류하는 원인으로 개선되지 않은 정주 여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신서 혁신도시를 감싸고 있는 혁신도시 지구 단위 계획을 전면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신서 혁신도시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 1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지구 단위 계획은 2007년 이전에 수립되어 약 13년의 이상이 경과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부분적인 변경은 있었지만 거의 없었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요청을 반영한 전면적인 개정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토계획 법령 위한 도시계획 관리계획도 5년 단위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요청사항과 불합리하게 조정된 용도지역 등을 검토 보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하물며 도시계획 관리계획에서 정한 기준을 지역의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조정 완화하는 지구 단위 계획은 당연히 거주 주민들의 요청에 맞게 주기적으로 검토 보완되어야 합니다. 신서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 통한 제대로 된 혁신도시의 완성을 위해서는 시장님 주도하에 주민들의 실제 불편사항을 반영한 지구 단위 계획의 전면적인 변경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구 혁신도시는 지난 10년간 12개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하고 첨단복합단지, 의료지구 등이 정착하면서 대구의 100년을 이끌어갈 미래 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내 일반계 고등학교가 전혀 혁신도시 완성에 큰 들림불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공공기관에는 3,600여 명의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권역 내에 일반고가 없다 보니 가족은 서울에 두고 혼자 지내거나 설령 같이 이주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과 인프라가 우수한 수성구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 여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구교육청에서는 대구 전체 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인근에 고등학교에 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내 일반고 고등학교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대구 혁신도시 내 세론초등학교, 세론중학교 모두 건립 초창기에는 과밀학교가 아니었지만 약 10년이 경과한 지금 세론초등학교와 세론중학교의 학교 평균 학생 수는 27명 4.4명, 26.5명으로 대구 동구 지역 학생 수 21.7명, 21.2명보다 훨씬 많아 과밀학급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교육청에서 고려한다면 혁신도시의 일반고와 신설되어야 학생 수요가 충분하다는 근거가 됩니다.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89조를 보면 중고등학교는 3개 근린 거주구역 단위 6,000세대에서 9,000세대에 1개의 비율로 배치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인구가 2014년 790세대 2,111명에서 2020년 4월 현재
7,701세대로 17,671명으로 8.3배가 증가한 상황에서 일반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동안 대구교육청이 학교 설립에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처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혁신도시에는 고등학교 부지가 있고, 또한 변화된 교육 환경에 따라 기존 세론중학교의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는 만큼 이제는 대구 혁신도시 내에 일반고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국의 혁신도시 현황을 봐도 울산, 강원, 충북 등 7개 지역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는 상황에서 대구 혁신도시에 일반고가 없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대구 혁신도시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고려하고 이를 개선할 의지와 결심만 있다면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은 가능한 것입니다. 교육감님, 혁신도시 내 일반계 설립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혁신도시 내 주민들과 공공기관 근무자들은 일반계 고등학교 없다는 문제로 인해 기여가 된다면 혁신도시를 떠나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혁신도시의 예정을 가지고 대구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최대 관심사인 지역 주민 수건인 일반고 설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감님, 동구는 동일 학군 내 수성구 북구 지역의 인구 및 세대수에 비하여 일반고 비율이 3분의 1 수준입니다. 과도한 지역적 편차로 인해 동구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은 큰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현황표에도 보시면 알고 좀 있습니다. 동구는 5개, 수성구 14개, 북구는 14개, 그 인구수는 얼마 차이가 아닙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향후 동구에는 안심 뉴타운, 조성 등 급격한 인구 지역 환경 변화와 인구 정대가 예상되는 바 교육 절차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일반고가 필히 설립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혁신도시에 일반고가 유치되어 대구 혁신도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경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장님 나오셔서 대구시 소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은 의원님께서 안심지역의 도시계획과 교통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안심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과 발전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 일반 공업지역은 70년대 공업 육성 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74년 지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 섬유제품, 자동차 관련 공장,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등이 가동되고 있고, 최근 안심공업지역 주변에는 혁신도시, 안심뉴타운 조성 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개발을 통해 공공기관 및 업무시설, 주거시설이 공급되는 등 도시의 새로운 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거 70에서 90년대의 도시 성장 시대에는 우리 시에서도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없더라도 용도 지역의 선 변경을 통해 지역 개발을 유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정작 용도 지역 변경 후 기대 심리가 반영된 지가 상승과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오히려 개발이 위축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실례로 본 공업지역과 인접한 중심 상업지역은 70년대 용도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선 변경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저층 위주의 주택 등이 유지되면서 제대로 된 개발이나 상업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시에서는 용도 지역의 선 변경은 원칙적으로 지양하되 서대구 역세권 개발, 유라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과 같이 구체적 개발 계획과 연계한 용도 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업지역을 포함한 안심지역에 대해 우리 시는 2030 대구도시기본 계획에서 도시공간 구조상 부도심 성격의 성장 유도 거점으로 설정하고 첨단 의료 산업 거점을 장기 발전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그동안 이러한 도시 기본 계획의 장기 발전 방향과 관련된 개발 계획을 토대로 안심 뉴타운, 식품 클러스터, 유라 첨단 산업 단지 등을 조성하거나 민간의 제안에 따라 용계동, 소호동 도시개발 사업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심공업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민 제안 등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의 장기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동반한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필요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안심지역 도로건설 계획과 이를 통한 교통체증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 안심지역은 신서혁신도시의 주민 입주와 안심 뉴타운 등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주요 도로인 반야월로, 안심로 등의 교통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라교 동편 내거리 입차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범안로에서 연속유로 유입되는 차량이 반야월로에서 평면으로 교차하면서 유라교 동편 내거리에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유라교 동편 내거리 주변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수요 예측 연구 영역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입체화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지하차도 설치 사업비로 29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국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수립 중인 제4차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 계획에 이 사업 구간을 지정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구간이 원활한 차량 통행이 안심지역 교통대책의 중요함을 감안하여 국가계획에 꼭 반영되어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호강변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4호선 및 안심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장차 K2 및 대구국제공항 이전 후적지 개발과 연계한 간선도로만 구축을 위해 공항교에서 안심교까지 10.7km의 금호강변 도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도로에는 8,8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어서 이 노선 역시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계획에 반영되도록 우리 시에서 지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의 자체 타당성 분석 결과 공항교에서 안심교까지 전 구간을 동시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향후 신공항 이전에 따른 K2 후적지 개발과 연계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계획 반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서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전면 개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서혁신도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 주도로 동구, 신서, 각산, 유람동 이런 130만 평을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한 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15차례 개발계획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한 13차례의 실시계획 변경을 거쳐서 2015년 12월 최종적으로 택지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신서혁신도시의 도시개혁 이용은 혁신 클러스터 용지 27.2%, 상업 업무 용지 3.8%, 주택 건설 용지 12.1%, 공원 녹지 27.1%, 도시 지원시설 용지 29.8%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업 업무 용지 비율은 3.8%로 같은 시기에 조성된 타 지역의 사례 등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 적정 수준으로 계획된 것으로는 판단됩니다. 다만 2015년 12월 택지 조성 사업 준공 이후 공동주택 건설 및 공공 이전 등은 수년에 걸쳐서 대부분 완료된 상태이나 일부 상가의 경우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입지 여건 등에 따라서 상당수 공실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 시로서도 상당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주요 원인은 신서혁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신규 택지의 경우 인구 유입과 이에 따른 상권 활성화 등 정주 여건의 안정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혁신도시의 교육, 문화체육, 교통 등 정주 여건의 개선으로 조기에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도시의 개발 취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변경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청 소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은 의원님, 평소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교육적 해안으로 조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유라시티 프라디움과 안심 뉴타운 아파트의 입주에 따른 학생 배치는 안일초, 유라초, 반야울초에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중학교는 신기중, 안심중, 유런중에 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주 임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과 동구지역 발전을 위해 우수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대구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공공기관이 이전해 옴에 따라 이주직원 자녀의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치원 4교, 초등학교 2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 총 8개의 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우수한 교육시설로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유아놀이 중요성과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망건놀이 선도 유치원과 행복 안심 유치원 등 선도 유치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학교는 글로벌 융합 스마트 인재 교육을 위해 대구 최초로 전 학급에 전자칠판을 설치하고 태블릿 PC를 제공해 스마트 교육을 조성하였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선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구 유일의 과학계열 특목고인 대구 1과학고등학교를 혁신도시 내에 설립하였으며 인문소양 가정과 접목해 따뜻한 과학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경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혁신도시 내 일반고 설립과 관련해 먼저 고등학교 배치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구의 고등학교 학생 수는 저출산과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2010년 10만 9천여 명에서 2020년 현재 6만 6천여 명으로 39.8% 감소했습니다. 혁신도시를 포함한 동구의 유라 안심지역의 고등학생 신입생 수도 2010년 2,400여 명에서 2020년 현재 1,200여 명으로 48.9%가 감소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접근성을 중요시하는 초중학교와는 달리 학생의 선택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본인의 희망과 학교별 특성을 고려해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등 다양한 계열의 학교를 진학하게 됩니다. 일반고의 경우 학생 희망에 의한 강력 단위 학군으로 학생을 배정하고 있어 학생이 희망할 경우 거주지 인근이 아니라 대구시 전 지역으로 어느 학교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생이 진학 희망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하면 학교별 정원의 60%는 지원 학생 중에서 추첨으로 나머지 40%는 통학 시간 등을 고려한 지리정보 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인근의 학생 배치 시설을 살펴보면 일반고로는 강동고, 동부고, 정동고 3개의 학교가 있으며 급당 평균 인원은 25명으로 현재 배치 시설에는 13실의 유휴 교실이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가 고등학교에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혁신도시 인근 3개의 일반고는 학교별 정원의 5%, 그 외의 소재 학교는 학교별 정원의 2% 이내를 전입학 정원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이 가능합니다. 동구 지역은 일반고 수가 5개교로 수성구, 북구에 비해서는 학교 수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해 대구 시내 전체를 대상으로 강력 단위 학군 배정을 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고등학생은 현재 충분히 배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학교 시설은 지역 내 거주 학생 수,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유입 정도, 기존 학교에서의 학생 수용 가능 여부, 학생 통학 거리 적정 여부 등 여러 가지 설립 조건이 부합되어야 가능합니다. 교육부에서는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 추세와 현재의 국가 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학교 시설이 극히 부족한 일부 지역과 대규모 택지 개발 지역 이외에는 학교 설립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유라 안심지역 고등학교에서는 300명 이상을 추가 배치할 수 있는 유휴 교실이 있으며 또한 혁신도시 내 고등학생은 인근 고등학교 배치가 가능한 현 상황에서는 일반고 설립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향후 혁신도시 인근 유라 안심지역에
2,000여 세대의 안심 뉴타운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추가로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학생 수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부지를 유지하면서 일반고 신설 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학교 배치 기준과 타시도 혁신도시 내 일반고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 군 계획 시설을 결정할 때는 3개의 걸린 주거 구역 단위인 6,000에서 9,000 세대당 1개 비율로 고등학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구 신서 혁신도시 개발 사업 계획 시 혁신도시 내 7,000여 세대 입주로 인한 유입 학생 수를 대비해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설립은 해당 지역의 도로, 통학 여건 등을 고려해 적절히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혁신도시 내 고등학생은 인근 고등학교에 배치가 가능해 일반고 설립이 어렵지만 향후 혁신도시 내 인근 유라 안심지역의 공동주택 개발 계획에 의한 학생 수 증가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부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혁신도시 내 일반고가 설립된 지역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혁신도시는 원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시 외곽이나 읍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 혁신도시 인근에는 일반고가 없어 혁신도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거나 이전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경원 의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혁신도시의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동구청에서 동구 지역에 위치한 5개의 고등학교에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교육경비 보조금 2019년 5억, 2020년 6억 원을 배정해 주셔서 지원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동구청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동구 지역 5개 학교에 PC 기자재 구입 등으로 학교 학습실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진학 상담과 체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동구 지역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동구를 대구 미래교육지구로 조성하여 고교 학점제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지구 인근 고등학교를 자율형 공립고,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 교과 특성화 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교과 특성화 학교 추가 지정 등을 통해 동구 지역의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구청의 지원과 우리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시너지를 더해 각각의 학교의 성과를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명문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은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안경은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감님. 교육감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은, 교육감님은 FM대로 기존 학교에 대해가 기존 도시, 기존 그쪽에서 그런 말씀인데, 우리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신서 혁신도시는 신도시입니다. 지금 딴 지역에도 4군데나 지금 만들어 놨는 또 특수성이 있겠지만은.
안경원 의원님, 지금 질문의 답변자를 지정을 하셨습니다. 예, 교육감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십니다. 예,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혁신도시 하는 건 지금 혁신도시에 신도시를 같으면 신도시에 좀 그에다 맞춰서 이래 하는 게 우리가 상식적이고, 물론 뭐 교육부의 지침이고 규정이 있겠지만은 이게 좀 결단하시가 이래 해줘야 그 도시가 진서 혁신 도시가 그 존재에 그게 되는 기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래 되면 공동화 현상이 왜 제일 첫째 조건이 우리 교육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전부 교육인데 애들 하나 아니면 둘이 놓고 이런데 지금 교육이 최고 그거 따라가는데, 안 그러면 강남으로 가든지 수성구로 가고 다 가는데 조금 그대로 기존 도시에 적용하는 거 외로 적용을 해서 그렇게 잣대를 대한다 하면 지금 문제 이걸 어떻게 그 지역이 그 혁신 도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이소. 네. 그 신서혁신지구의 고등학교 설립은 사실은 뭐 시장님과 동구청장님 비롯해서 많은 요구 사항이 있고 저도 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의 학교를 저희가 설립하려면 지역 인구뿐만 아니라 대구 전체의 고등학교 현황들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투자를 하려고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받아서 이제 확정이 되는 경우만이 학교 설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교육자치가 되어서 지방교육청의 권한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는 있지만 학교 설립에 관한 권한은 전적으로 교육부에 있는 상황이고, 또 전체 대구시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있는 고등학교 전체가 아직은 계속 그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를 설립할 추가적인 여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교육청에서 단독으로 설립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지금 현 시점에서 그렇게 못 하신다고 하면 지금 안심지역에 신서지역에 올해 5월 달에 560세대가 공동주택 입주를 시작하여 안심 뉴타운 등 해가 약 한 4,50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입주한다고 따라서, 그러면 따라서 학생 수가 당연히 증가할 걸 안 보입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 가서 지금 어떻게 하시며 그 인근학교 유교실 뭐 발생 뭐 조금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는 어디는가 하면 상주 인구가 부족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기존 도시에 왜 그런 흐름을 의하면 학교가 이 지금 안심지역에 세 개가 있습니다. 동부고등학교, 신라, 강동고등학교 있는데, 지금 강동고등학교는 공립입니다. 공립에는 지금 학교 교실이 한 열 몇 개인데 지금 비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비어가 있는 이유는 왜? 사립하고 그하고 차이가 그만치 그것만 비교만 해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진다고 보고, 그거는 자연 현상입니다. 경쟁 시대에. 그거 도태는 됩니다. 누가 합병을 되고 갑니다. 그러면 그의 기준을 본다 하면 혁신도시에도 맨 그 기준으로 본다 하면 거기 그럼 기준에 보면 설립도 안 되고 그거 갖다 놔도 갖다 놔면 어떻게 경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서 혁신도시만 학교가 설립된 학교만 생겨납니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뭐 사실 우리 대구 교육청에는 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등학교 설립 요구만 해도 5개교 이상이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 고등학교 수는 너무 많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 교육부에서도 이런 상황이 그 도시 전체가 재구성되면서 신설 학교의 수요와 또 폐교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사실 각 지역에서 주민들의 그 학교 수요에 대한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깝고 또 편한 이제 환경이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교육을 이끌어 가야 되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신설 수요만큼 또 폐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게 특히 고등학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인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게 고등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데는 부지비를 제외하고도 300억에서 400억 정도 이 자금이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교육력을 좀 더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교육청에서 꾸준히 찾고 조금씩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규모 공동주택이 이제 지속적으로 설립이 되면 특정 지역의 수요가 충분히 넘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를 설득해서 추가로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천초 옆에 있는 고등학교 부지는 해제를 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상황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뭐 학부모님의 안타까운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걸 세대 수도 많고 입주할 인구도 많이 불어나고 있는데 어디끼나 이거를 앞으로 계산을 해서 교육청에서 좀 크게 용단을 내리시고, 신청도 뭐 시간에 가서 안 하시겠습니까만은 좀 큰 용단을 내시고 깊이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아까 설명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교통과의 실무자들하고 미팅을 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안경원 의원님, 예, 답변자를 시장님으로 지정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자들이 많이 현장을 잘 읽고 대응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로는 10년 전에 해놔야 됩니다. 10년 전에 이걸 우리가 율라교 그 동편 도로에 입체화 되는 게 10년 전에 해놔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시에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행정도 다 눈 감았다고 지역 주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좀 빠른 시간 내에 시장님 바쁘신 또 그런 일이시지만은 좀 신경을 내주시고 좀 독려도 해주시고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심지역은 지금 40년간 실정은 이렇습니다. 양대 시멘트 공장이 대구시를 위해서 여기 시멘트 전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놓고 다리 놓고 건물 짓고 다 했습니다. 다 하고 그 공해 이 문제 이 원료가 수송해 와서 곱배 차로 갔다가 위에서 내놓고 하차해서 전부 우리가 다 먹었습니다. 안심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또 연료단지 6개 연료단지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전부 연료 이어서 공급을 다 해서 대구 시민들이 다 뗐습니다. 다 떼고 따시기 잤습니다. 그 공해는 안심 지역 주민들이 다 맡았습니다. 오직 그걸 해서 마지막에 연료단지 폐기할 때 저희들이 검사를 다 의뢰내 보니까 진폐증 환자가 14명이 나옵니다. 대도시에 14명이 나왔습니다. 이런 걸 봐서 우리 시장님 큰 배려를 안심 쪽에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